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요즘에 핫한, 동래구에서 엄청 핫한 어학원인 사우스랜드 어학원. 맞죠? 네. 원장님 갑자기 모셨습니다. 네. 예, 요즘에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해서, 갑자기 대치동으로 모셔서 네. 무려 부산에서 대치동까지 몇 킬로죠? 한 350km 정도 되는데,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오늘 한 1시? 1시? 쯤 출발했습니다. 지금 시간 7시 반인데 무려 6시간 이상 달려오셨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랜드 스쿨 카밀라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촬영을 처음 하셨을 때 네. 잔뜩 막 쫄아 계셔서 거의 뭐 약간 알 품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또 오늘 또 이제 또 경험이 또 있으시다고 되게 또 약간 여유 있게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풀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요즘에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핫하시다고 네. 동래구에 어학원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사실 원장님께서 만드신 브랜드잖아요. 네. 사실 서울에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대형 학원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굿즈나 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제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준비했잖아요. 네. 뭐 오늘 얘기는 다른 주제지만 살짝 삼천포로 빠지면 저희가 굿즈나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네. 어때요, 반응이 요즘에? 일단 저희가 먼저 네임택을 만들었는데요. 네임택? 네. 그 가방에 아이들 달 수 있도록. 맞다. 저도 달았죠. 네, 네. 너무 이뻐가지고. 네. 그 캐릭터 이름이 이제 똑똑이인데 똑똑이. 이제 애칭이 이제 독독이에요. 왜 독독이에요? 요즘 약간 네. 좀 귀엽게 좀 푸는 게 좀 유행이어가지고. 이게 독수리랑 연관이 네, 연관도 되어 있고, 메인 독독이라는 이제 캐릭터로 이제 네임택을 먼저 만들었는데 네. 저희 학원 친구들 가방에 모두 다 달아줬어요. 아, 근데 아이들이 이제 네. 너무 뿌듯해하고 네. 마치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듯이 오. 네, 너무 기다리고 있고 네. 가방에 저희 학원 친구들 다 이제 가방에 달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외부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나도 그 독독이 갖고 싶어. 나도 하나만 가질 수 없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주면 안 돼요? 부족한 거예요, 안 저희가? 됩니다. 네. 왜? 저희 그런 오늘 거예요? 다니는 친구들만 이게 받을 수 있는 약간 특별한 자본주의 이런 굿즈.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원 음. 친구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굿즈를 만들게 된 건데, 아이들이 이제 굿즈 그 네임택을 달았을 때랑 아닐 때랑 좀 자부심 느끼는 게 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떠한 형태로 만들지, 그 다음에 레퍼런스도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만드신 어학원이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탄탄해요. 그러니까 안 알려질 뿐. 예, 약간 숨은 맛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과 어떤 원장님의 성향과 가치들을 동래구에 있는, 동래구를 넘어서 부산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께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작당 모의에서 탄생하게 된 게 독독이죠. 네, 독독이. 그게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하나하나씩 공개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부분들도 되게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오늘은 사실 이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미국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오늘 미국 캠프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원장님은 사우스랜드 어학원 원장님이시고 유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카웃 받으셨어요. 네, 엄청 그 캠프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한 번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난리 나가지고 약간 여러 유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 어디죠? 한겨레드 유학원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겨레드 유학원에서 이제 제가 뭐 살짝 알려드리면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된 거예요. 원장님이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한겨레드 유학원 직원들과 원장님이 함께 진행되는 거고요. 통솔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이제 한겨레드 직원분들 같이. 그래서
원장님이 아이들 케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케어를 되게 잘한다고 해서 이 유학원에 있는 미국 캠프를 보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케어를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뭐 뉴욕 한가운데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다 케어를 잘하는데 그럼 굳이 원장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유학원을 통해서 굳이 미국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강남에도 네. 미국 캠프라고 검색하면은 엄청 많아요. 그쵸. 근데 네. 굳이 서울도 아니고 부산. 네. 제가 너무 레드팀인가요?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면 네. 고객들이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뭐 대표님 말씀처럼 네이버에 검색하면 미국 캠프를 진행하는 유학원이나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왜 저와 함께 가는 캠프를 가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다른 유학원에서 진행하는 캠프들은 유학원이 직접 아이들을 통솔해서 데리고 가는 캠프가 아니라 캠프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캠프처럼 제가 직접 아이들을 상담하고 저희 유학원에서 같이 직접 통솔해서 가는 캠프는 저희 캠프가 아마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학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 여기 유학원 통해서 가는 거 너무 좋으니까 뭐 블로그 보고 이제 결제했어요. 네. 근데 아이가 갑자기 통솔하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원장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원장님 및 직원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창 시절에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사실 낯가리거든요. 어떻게 이분하고 미국을 같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런 이제 사실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뭐 서두에 뭔가 뭐 어떤 걸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저희는 합숙 캠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유학원에서 진행하는 캠프는 이제 해외에 도착하게 되면은 외국인 홈스테이 가정에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저와 저희 팀원들과 아이들이 같이 한 집에서 합숙을 하면서 지내는 캠프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아이와 소통을 하는 시간이 없다면 조금은 좀 적응하는데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프를 가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캠프 가기 전에 스피킹을 위한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비용을 내나요? 무료입니다. 네. 그래요? 네. 혹시 따로 뭐 뒤로 책정을 하시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캠프 비용 안에 이렇게 막 청구서에 있는 거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히 물론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아이들과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같이 좀 소통하는 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이미 좀 우리는 한 팀이다. 좀 으쌰으쌰 이렇게 우리 가서 재미있게 정말 잘 하고 오자라는 의미로 많은 친분을 좀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들을 진행하면서 같이 한국에서부터 이미 좀 친해진 상태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수업이 이제 되게 딱딱하게 이제 테스트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피킹은 준비를 좀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테스트 보고 단어 배우고 이런 수업이 아니라 스피킹 위주로 실전 스피킹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세부터 갈 수 있나요? 저희 캠프는 좀 다른 캠프들에 비해서 연령층이 좀 낮은 편인데요. 보통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 갈 수 있고요. 보통 저학년들을 진행하는 캠프가 잘 없어요. 유학원들 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 왜 없어요? 아무래도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 같이 저희처럼 합숙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뭐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거나 좀 적응하는데 저희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외국인 가정에 보통은 다 보내지거든요. 보내고 그냥 끝인 거죠? 거기 안에서 이제 관리를 받는 시스템인데 관리자분은 뭐 두세 분 정도 가 계신 상황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두세 분이 몇십 명의 가정에 가 있는 친구들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이제 보내온 직원은 가정에 보냈을 때는 거기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로 이제 숙식하고 학교에 왔을 때 그때 케어받고 잘 지냈어 하고 이제 가는 거죠. 네네. 그럼 생활적인 부분이 케어하기가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캠프 같은 경우는 그 케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보내는 학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돼요? 그게 궁금하긴 해요. 저희도 이건 정말 뭐 유학원마다 다르고 캠프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학생 수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 유학원의 뭐 직원분들도
이렇게 수도 다를 거고 그래서 뭐 평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지에서 봐온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한 50명 기준으로 한 2분 정도 케어하는 걸 제가 학교에서 봤거든요. 25대 1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그동안 가셨을 때 네. 더 적나요? 아니면 더 많나요? 저희는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럼 거의 한 비율이 뭐 10대 1, 뭐 7대 1 이 정도인가요? 저희 10명 갔을 기준에서는 한 선생님들 한 3, 4분 정도? 와, 그럼 네. 거의 같이 가는 거네요. 네, 같이. 그럼 생활적인 케어도 다 하시고?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미국에 보냈는데 되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국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맨날 엄마를 찾아요. 울고. 그럴 수 있죠. 사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네, 캠프 같은 거 가면 울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친구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이미 친숙해진 상황에서 이제 캠프를 출발하기 때문에 캠프 진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저희에 대한 아이들이 신뢰가 쌓여져 있는 상황에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먼 곳에 가다 보면 잠잘 때쯤 되면 엄마가 보고 싶은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케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사실 같이 잡니다. 주무시는 것도 이제 네. 같은 네, 하우스에서 같은 집에서 살아요. 통째로 빌려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원장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혹시나 깨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거의 이제 아이들이 다 잠든 걸 확인한 후에 이제 새벽이 돼야지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캠프 한 첫날이나 둘째 날까지는 있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엄마처럼 안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제 자면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너무 적응을 바로 해버려가지고 그때 생각도 안 나는 네, 거죠? 내가 언제 울었냐. 네,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잘 자고 있는지 특히 어린 친구들은 제가 보통 같이 재워주고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케어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유학을 갔을 때 그 유학이 아니고 캠프? 한 달 동안 미국 갔을 때 그러면 학업적인 것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도 재밌는 것도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스쿨링을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립학교 친구들도 그 시기에 본인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가서 마냥 놀기만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국 학교 친구들과 또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학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이제 액티비티 활동을 나갈 거예요. 액티비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뭐 UCLA 대학 탐방이라든지 계속 이제 다양한 관광 명소를 이제 좀 탐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따로 비용이 추가되는 옵션 아니에요? 옵션 아닙니다. 옵션 추가 안 하면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다 같이 출발하고 그런 부분들도 저와 저희 이제 캠프 같이 진행되는 저희 스텝 선생님들도 같이 이제 모두 다 같이 나가서 아이들 안전하게 투어하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들이 그럼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죠. 네. 원장님 다 케어 가능하세요? 네, 직원들하고? 가능합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유학 갔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혹시 재미있는 썰 있으신지 네. 몇 가지만 일단 한 가지만 여러 먼저.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캠프 이제 보내신다면 한 짐을 이제 캐리어를 이제 싸시면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신다고 해요. 우리 아이를 뭔가 너무 먼 곳에 보내기로 결정한 건 아닐까. 이게 맞는 건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뭐 짐을 싸면서도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어머니께서 결제하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지만 이제 막상 짐을 쌀 때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뭔가 우리 아이를 멀리 보낸다라는 생각에 눈물도 좀 흘리시고 이게 맞나? 또 한 번 더 고민되시고 그렇게 또 이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도 또 눈물 흘리시고 이제 캠프 가서도 한 3, 4일간은 계속 영상 전화도 많이 오시고 또 아이 얼굴 보면 또 눈물도 흘리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는 이제 캠프하는 생활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이제 개인 카톡으로 다 일일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바로바로 또 카톡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답변이 막 새벽이라도 계속 이제 답변이 오시는데 이제 한 3, 4일쯤 지나고 아마 캠프가 시작되는 그 첫 주 주말이 되면은 어머님들 이렇게 아이들이 막 보이스톡이나 영상 전화를 걸면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어머님들께서요? 네.
자유신가 보네. 혹은 뭐,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으세요. 약간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잘 적응됐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셨는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락이 잘 닿질 않으세요. 되게 이게 약간 네. 인간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네. 어머니도 군대 갔을 때 처음에 막 우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휴가 나왔을 때 왜 오냐고 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네. 그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장님께서 다 케어를 하시기 때문에 직원분들과 이제 유학원 직원분들과 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아이가 있더라도 이제 다른 곳에 보내는 것보다 약간 믿음직한 분한테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아플 때 네. 이거 뭐 감기만 걸려도 뭐 몇십만 원 내야 되고 이러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아프면 뭐 아플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우선 미국은 이제 약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상비약은 다 구비를 해서 가고 뭐 미국 약뿐만 아니라 네. 어머님들도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병원 운영하신 어머님들도 예전에 많이 이제 계셨어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이 아플까봐 충분히 넉넉한 양의 약을 또 다 준비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먹여서 이제 아이들 케어를 하고요. 네.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가 또 인프라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되실 포인트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많이 가셨죠? 네. 미국을. 네, 많이 거의 갔어요. 방학 때마다 유학원에서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제발 좀 가달라 그래서 제 옆에서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스카웃을 받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스카웃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인프라들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미국 캠프를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캠프 관련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네. 글을 상세히 좀 써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네이버 폼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1대1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캠프 신청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부산에 계시잖아요. 네. 부산 동래구에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12월에 가죠. 1월. 1월에 가는 거. 네. 1월도 가고 1월이구나. 네. 그럼 1월에 간다고 하면은 제가 대치동이에요. 네. 그럼 부산에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산까지 오시기는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부산, 경남 외의 지역에서는 어머님들이 이제 상담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치동에서 상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네, 네. 대치동 한복판에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사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도 가능하시고 되게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구경하실 겸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시면 되고 네.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그 전에 아까 유학 가기 전에 필요한 어떠한 스피킹 수업이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 네. 블로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블로그에 업로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유학원 인스타에도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근데 그러면 가격이 좀 민감하지만 네. 혹시 뭐 빨리 신청하면 또 뭐 할인되고 이런 거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할인돼요? 저희가 이제 슈퍼 얼리버드라고 네. 해서 이제 8월 15일까지 15일. 네, 이제 신청을 완료하시면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보다 약 한 300만 원 정도 300. 네, 저희가 할인을 해드리려고 300이면 준비를 했어요. 제가 사실 금액을 알고 있는데 네, 거의 한 30% 가까이 할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25에서 30% 할인 정도고 네, 그 이후에 하시면 이제 4자릿수가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에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를 받으시는 거죠. 네. 거기에 적어주시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미국 캠프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캠프에 대한 얘기는 이상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이제 뭐 약간 어필 미국 캠프 가면 좋다 이런 거. 네, 저희가 이제 네. 저희 캠프는
많이 캠프를 경험한 친구들도 물론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같이 합숙을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캠프가 처음이라고 이제 처음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 집에 가정의 홈스테이 맡겨지는 그런 캠프들보다는 한국인 선생님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합숙형 캠프인 저희 캠프를 신청하시면 아마 정말 후회 없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캠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케어하시는 분이 100% 이제 한국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교포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한국에서 오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 하신 분. 네, 네. 유학원 팀들이 컨트롤 하신 분들로 네. 네, 직접 직원들이 오세요. 그래서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다른 분들 또 통해서 가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하신다고 저희가 합니다. 다 책임을 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저희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이들이 이제 낯선 환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많은 부담감도 있을 거고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신호로 나타나는 게 몸이거든요. 몸. 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음식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음식. 맞네. 네. 음식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 가정 홈스테이에 맡겨지게 되면 물론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음식이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파스타 뭐 이런 네, 빵 네. 이런 걸 아침에 먹겠네요. 네, 브런치도 먹고. 아무래도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기름진 음식이나 조금 몸에 맞지 않은 밀가루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바로 몸으로 또 이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장염도 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아이들이 뭐 스피킹 실력도 많이 늘려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재미있게 준비한 것들 다 즐기고 오는 게 저희가 제일 추구하는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캠프만의 특징은 저희 친정 어머님이 항상 이제 캠프팀으로 따라가세요. 그 얘기를 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님의 이제 역할은 이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좀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언제나 이제 한식 준비를 많이 해주십니다. 한식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직접 다 조리하시고요. 현지에서 식재료를 사서 네. 직접 한식을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영양가가 높은? 네네. 다른 이제 타 업체에서 온 캠프를 온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네, 좋겠다 이러면서. 그게 훨씬 더 차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차별성일 것 같아요. 저희 네. 그 친정 어머님 직접 가셔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사진을 업로드할 거긴 한데 네. 저희 어머님들도 가장 만족하셨던 부분이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을 때 네. 만약에 밥 먹고 나서 배가 고픈데 간식을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가정에 보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편한 이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밥을 입맛에 맞지 않는 걸 먹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혹은 이제 좀 더 먹고 싶긴 한데 말할 수가 말하기 없는. 그렇고. 네, 또 외국인이고 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밥 먹고 나면 후식, 간식이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음식을 아이들한테 이제 준비해서 식단을 이제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님과 한 달짜리 다 짜가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물론 네.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스쿨링이 아니라 3주 스쿨링 캠프를 가는 건데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식재료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 친정어머니 직접 다 뭐 고추장 이런 거 다 직접 담으신 걸로 또 다 가져가시고 네 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차별 포인트가 첫 번째가 음식이고요. 두 번째가 맞아요. 이제 전원 100% 합숙. 네. 합숙이고 한국인들이 직접 가서 맞아요. 중앙에서 컨트롤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블로그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 네.